작년에 반려동물 소금 섭취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고 몇몇 분들이 반려동물 사료 외에 소금 섭취 절대 안 된다. 걱정스러운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셔서 수의사분을 모시고 반려동물 소금 섭취와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수의사 한라봉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회원분들이 혹시 이 아이도 수분 부족이 아닐까, 영분 부족이 아닐까 소금을 조금 줘봤는데 많은 문제들이 개선이 돼서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들려주시고 해서 제가 짠맛스님 책에도 실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반려동물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개나 고양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 절대 주면 안 된다. 사료 외에는 염분 섭취를 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동물에게 수분과 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병원에 계시면서 많은 사례들 보셨을 텐데 동물들이 병원에 왔을 때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떤 치료인지. 그 동물병원에 오는 케이스 중에 많은 경우가 플루이드 테라피라고 하는 수액요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액을 기본으로 먼저 맞잖아요. 그 피부병이라든지 뭐 췌장염이라든지 웬만한 염증을 달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들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고 체내에 혈액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병원을 가도 수액을 놔주잖아요. 생리식염액으로 알려진 소금물인데 동물도 같은 종류를 쓰나요? 네. 사람이랑 똑같은 수액 팩을 맞아요. 0.9% NaCl 생리식염수를 그 양을 당연히 체구가 작으니까 킬로그램당 몇 이렇게 맞춰서 양 조절을 해서 수의사가 주는 거지 뭐 특별히 동물용 수액이 있진 않아요. 동물도 수액을 맞았을 때 어떤 목적과 효과가 있는 건가요? 플루이드 테라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부족한 체액량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일단 수액을 맞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동물들 경우에는 체액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인 거죠. 그게 떨어지면은 뭐가 문제냐? 몸에서 치료작용을 할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필요로 하는 곳에 체액이 충분히 가서 염증을 해결하고 치료하고 방어를 하고 아픈 애들 경우에는 혈액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 상태인 거죠. 만성적인 피부염, 잘 안 낫는 피부염 치료에도 수액을 쓰기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내외액이 제대로 잘 차 있어야 돼요. 수분이 부족하면은 피부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세균, 곰팡이,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수액요법으로 좋아진 기억나는 사례들. 특별히 한 사례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액을 맞추면 거의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이 많이 좋아져요. 모든 수의사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보다도 반응이 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막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수액을 맞아보면 괜찮아진 것 같아, 반짝해진 것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 반응을 막 드러내지 않는데 그렇죠. 동물들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요. 그 반응을. 수액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반짝하고 좋아지는 그게 눈에 띄게 보인다. 약물을 같이 달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 수액만 썼을 때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예. 수액을 줄 때는 약간씩 변형해서 양 조절과 전해질이 조금 더 추가될 때도 있고 뭐 비타민이 추가될 때도 있지만 사실 부차적인 거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0.9% NaCl. 소금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셔서 항상 먼저 드리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이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병원이다. 우리가 아파서 가면은 놔주는 수액이 생리식염액인데 정맥에 주입을 해서 체액을 채워주고 회복을 하게 하는데 쓰이는 게 수액인데 소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네요 하면서 공감을 하시거든요.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염분이 충분히 있는데 소금물 섭취한다든지 짠맛이 나는 국이라든가 이런 거 주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사료 외에 따로 소금물을 준다든지 뭐 추루를 준다든지 위험한 건지. 정맥으로 발을 넣는 거니까 되게 민감하게 조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물이 아닌
아닌 소금물을 넣죠. 몸 안에 흐르는 혈액도 염도가 있는 혈액이고 그 소금이 있어서 삼투를 추고 있어야 혈액이 과다하게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NaCl이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성분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게 부분이 있으니까 맹물이 아닌 소금물을 정맥에 직접 주입을 한단 말이죠. 그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수의사 판단이 필요하고. 그런데 소금을 먹는 거는 혈액에 바로 소금을 치는 게 아니라 먹어서 이렇게 위와 소대장을 다 거치는 시간과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필요로 하는 거는 몸에서 흡수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오줌이나 변으로 배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질병 상태인 아이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아이가 원한다면 찾아서 먹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소금이 수분을 보유하게 하고 수분을 이동시키거든요.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분을 보유할 수 없다 보니까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되는 거죠. 0.9%라는 일정한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은 들어오는데 소금이 없어. 그냥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으로는 탈수가 심해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울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소금을 통해서 물을 조절하고 물을 보유하게 되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맥에 직접 주입까지 해가면서 생리식염액을 보충을 해주는데 음식으로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혈액량이 막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심장의 조절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주의를 하고 사료 외에 소금물 섭취하게 하는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늘 그렇게 소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질병 상태라든지 탈수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개는 땀구멍이 없어서 소금 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땀 구멍이 없어서 땀 배출을 못 한다는 건 아는데 염분 배출을 못 한다는 얘기는 네. 어디서 나오나요? 저 처음 듣는데 책에 나오면 알려주시면 염분 배출 못하면은 사료에 있는 염분도 배출 못하고 몇 년치 먹은 게 쌓여 있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사람의 생리 구조하고 개나 고양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아지는 뭐 먹여서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나 우리랑 다르니까 나트륨의 재흡수, 뭐 배출 이런 부분은 신장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얼마든지 배출하고 신장이 염분 수분 조절해서 불필요한 거는 배출한다. 고양이가 물을 안 먹어가지고 고민인 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양이를 물 많이 먹게 하려고 뭐 네. 수돗물을 틀어놓는다든지 뭐 고양이 전용 이렇게 샘 같은 거를 집안에 이렇게 전동식으로 구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물을 많이 안 먹을 경우에 고양이 특발성 하부 요로기증이라든지 결석이라든지 그런 증상을 흔하게 달고 있어요. 예, 비뇨기계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생각해 보면은 네. 물이 땡기는 상태를 만들어. 맞닥뜨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물이 땡기려면은 운동량이 많아서 물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 개고양이들의 숙명처럼 작은 뭐 오피스텔, 건조한 아파트 안에서 실외 생활을 많이 못하고 절대적인 운동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물을 안 먹고 그래서 탈수 상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먹게 하려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억지로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소금을 드시면서 음식을 짭짤하게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드시게 되고 몸에 이제 수분이 채워져서 탈수가 해결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억지로 물을 먹일 게 아니라 소금이 같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물을 먹게 되지 않을까. 저는 고양이한테 소금을 이제 처방해보거나 하진 못했지만 그 보호자분들 중에 그 소금을 그런 식으로 줘서 물을 많이 먹게끔 유도하시는 분들은 본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외출량이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피부가 짓물러져 있고 스크래치가 나 있고 털이 빠지고 뭐 소금을 조금 첨가해 놓은 상황에서 얘가 그거를 벌컥벌컥 충분히 먹었더니 그 며칠 뒤에 아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더라.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고양이 그 수분 부족 탈수로 고민하다가 그냥 물은 안 먹는데 소금물을 먹는다든가 그런 사례들 되게 많거든요. 탈수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사람도 동물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본능,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발휘되도록 해줄까? 건강, 행복한 삶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